안녕하세요. 스나이퍼 인사드립니다. 오늘 월요일 다들 잘 시작하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디지털 솔저 XRP 100달러 가자. 그러니까 디지털 군인 100달러 가자. XRP 100달러 가자 님께서 공유해 주셨는데 아이디가 재밌네요. 여기 보시면은 제드 맥케일럽이랑 데비 숄츠 그리고 아서 브리또가 XRP를 만든 이유가 비트코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언제부터? 2012년 때부터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서 브리또는 베일에 많이 쌓여 있지만요. 데이비 숄츠가 한번 말했죠. 자기가 일해본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적인 영향, 임팩트인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테스트였고 XRP는 완성본이다. 제드 맥케일럽하고 데이비 숄츠가 한 얘기인데요. 여기 데이비 숄츠의 얘기를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트코인을 관찰해 본 결과 낭비하고 확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XRP 레저를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말한 게 오래된 게 아니고 2019년이니까 별로 안 됐잖아요. 이때 한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 때부터 비트코인 확장성과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XRP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9년 전부터 친환경적인 요소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발전시키는 거 그리고 현재 와서는 CBDC 테스트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제 좋은 뉴스라고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테스트였고 XRP는 파이널라이제이션 이제 완성형이다 이제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으로는 아직까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불 수단에 있어서는 이제 XRP가 거의 압도적으로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프라도 그렇고 파트너십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윙클포스 형제가 그랬잖아요. 비트코인은 사고 파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한다. 윙클포스 이거 쌍둥이 형제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솔직히 별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기술적인 얘기도 별로 안 하는데 말 한두 마디로 영향력이 상당히 강한 거 이제 연구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의 그 하이라이트 소식인데 파이낸스 피드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키워드거든요. 그 모니터리 생션스란 말이 키워드인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두 번이나 얘기를 했잖아요. SEC가 법원에 이제 그 요청한 판사님이 요청을 했죠.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왜 XRP랑 틀린지 증권이 아닌지 상세하게 제출하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SEC가 두 번이나 서류 한 장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예 한 장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 내용을 쭉 봤는데요. 여기가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판사님은 SEC한테 머니터리 생션스 여기 머니터리 생션스를 이제 명령할 수 있다 그러는데 여기 머니터리 생션스가 한국말로 하면은 금전적 제재 수단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법원 말을 계속 안 듣니까 벌금을 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부분인데 빨간 부분인데 만약에 계속 SEC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은 이번 케이스 자체를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하지만 여기 부분에서 현재 at this stage 현재 단계에서는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케이스를 종료하기에는 이제 상당히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제 현재 이 상황 그 SEC가 그 자료를 안내해서 판사님 재량으로 이번 케이스를 무효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 단계에서는 기각 가능성이 낮습니다. 대신에 벌금은 물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각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괘씸하겠지만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케이스를 다루는 과정이라든지 결과가 나중에 평가를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발루에이션이 있대요. 그래서 일단 계속 이렇게 그 서류를 제출 안 하면은 벌금 무는 거는 둘째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한 학생을 지목을 해서 이제 그 과제를 해와라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근데 안 해온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현재 SAC는 불리한데 더 불리해졌고 이거는 합의로 갈 때 이제 리플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모든 사람이 감정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회사라든지 뭐 친구라든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하면은 실수하면 되게 짜증나고 열받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감정이 먼저이고 이제 이성적으로 필터링이 돼서 행동이나 이제 말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친다고 보는데, 판사님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판사님이라면 완전 열받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팩트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은 계속 말을 안 들으면은 법원에서 SEC에게 금전적 제재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물게 할 수가 있고요. 심할 경우 소송 자체를 끝내버릴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낮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한 가지, 그 암호화폐 소송 역사상 SEC가 이렇게 벌금까지 내게 될 수 있는 적은 처음이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니그마님께서 공유를 하셨는데요. Imagine all happening the same day.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하루에 동시에 일어나면 어떨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공유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게 제드 물량이 이제 다 팔린다. 늦어도 8월 중순 정도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플레이어 네트워크 런칭이 된다. 같은 날. 세 번째, SEC의 소송 합의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로는 거래소들의 XRP 재상장이 이루어진다. 이제 이런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데, 이제 팩트적인 요소를 말씀드리면은 제드 물량도 현재 제 스케줄을 보면은 8월 정도면 물량이 거의 대부분 소화가 되고요. 이제 이런 부분이 펌핑적인 상승으로 재료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플레이어 네트워크 런칭 때도 이제 마찬가지 펌핑 요소를 쓸 수가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합의가 언제 되냐. 이제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방송을 처음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요. 이제 리플사가 진다고는 보기는 상상하기 힘들고 합의로 가는데 그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한편에서는 SEC가 이때까지 소송 걸어서 진 적이 없다. 그런데 그동안의 과거 케이스를 보면은 이제 SEC가 이길 수 있는 것만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현재 XRP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대로 된 암호화폐 첫 번째 케이스고요. 소송이고 XRP 소송이 더 이상은 이제 그 예전에 그 하위 테스트 90년 된 증권법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 케이스가 계속 생길 거잖아요. 소송권이. 그래서 그때는 이번 그 리플 소송에 의해서 하위 테스트는 더 이상 스탠다드가 없어지고 앞으로 리플 소송 뒤에는 이제 합의 뒤에는 이제 다른 암호화폐 소송은 하위 테스트 대신에 그냥 리플 테스트가 스탠다드라고 저는 불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제 예측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오히려 SEC가 소송을 걸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지금 금전적 벌금 물게 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제 XRP 투자가 조금 힘드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펌핑적인 측면으로는 가격이 더 상승할 소재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있다. 이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 비트코인 커플링 때문에 비트코인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하지만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칠 때 XRP가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과거 히스토리도 있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의 메뉴는 커피 우유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이제 밤이 늦은 관계로 아쉬워서 그래도 마시고 있습니다. 맛있네요. 참, 그리고 요즘에 이제 댓글로 광고성 댓글이 많이 달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는 대로 지우는데 소용이 없어요. 계속 다른 아이디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 삭제도 해보고 댓글도 못 달게 해봤는데 그 아이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코인데스크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제 많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일이 좀 바빠서 이제 오전에 만들고 싶은데 소식이 좀 늦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합법화를 위해서 법안을 제출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리걸 텐더, 이게 합법화, 이제 실제로 이제 인정받은 화폐로 만들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법정 화폐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은 아직은 이제 입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승인이 뭐 토요일 날 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데 글쎄 이렇게 입법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엘살바도라는 나라가 이제 아직까지 보면은 농업이 가장 농업 인구가 많죠. 그리고 해외 거주 엘살바도르인이 국내에서 보내오는 송금도 국가 경제의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엘살바도르 국민의 70%가 이제 아직 은행 계좌가 없어서 비트코인이 이번에 사용될 이제 앱이 스트라이크라는 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앱을 기반으로 이제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송금을 이제 자유롭게 하도록 도입을 계획 중인데 하루 현재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 이제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정 통화로 통과가 되면은 이제 해외에 계신 엘살바도르 교포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고 국내 분들도 이제 많이 사용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비트코인 홀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완벽한 호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나라의 경제 구조랑 정치적인 특징 때문에 과감하게 비트코인 화폐 입법화를 하려는 건 좋은데 이제 현재 다른 나라, 소위 뭐 G10 나라라든지 이제 선진국은 80% 정도가 CBDC 기반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연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히 다른 움직임이죠. 이게 지금 나이프 부켈레라는 이분이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인데 이게 레이저 밈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이런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 옹호론자분들의 꿈을 이루어준 거잖아요. 한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을 해줬다는 건데 어제 거의 됐다고 보는 건데 일단은 선진국이라든지 G10에 드는 나라가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러면 정말 엄청 큰 호재죠. 뭐 하지만 이제 엘살바도르도 1인당 뭐 GDP가 4,700달러 정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있죠? 4,700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인구가 6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노동인구 중에 30%가 아직까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임팩트가 있을런지는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은 비트코인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마이애미 비트코인 이제 그 비트코인의 수도 만들려는 움직임, 뭐 페더럴 레벨 연방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요, 플로리다의 큰 도시 마이애미 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강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고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 화폐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JP 모건 등등 현재 관련 상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할 거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